영화로 읽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인간은 무엇이며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 존재일까요? 기술의 진보는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선사할까요? 우리를 규정하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는 과연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가치는 무엇이며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영화로 읽는 인문학 프리리딩입니다. 오늘은 1968년에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 아서시 클라크와 공동으로 각본을 쓴 SF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영화는 개봉 당시에는 그 내용과 서사 방식이 일반적인 상업 영화와는 거리가 있어 다소 난해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명확한 대사나 직접적인 설명보다는 상징적인 이미지와 침묵, 그리고 음악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 관객들에게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는 단순히 한 편의 영화를 넘어 SF 영화의 중요한 이정표로 자리매김했으며 현재는 그 내용과 형식적인 측면에서 끊임없이 논의되고 연구되는 고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당대 최고 수준의 과학적인 정확성을 바탕으로 한 우주 묘사와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혁신적인 시각 효과를 선보여 기술적인 진보를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 진화의 의미, 기술과 인공지능의 역할, 그리고 광활한 우주 속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과 같은 주제들을 깊이 있게 다루며 많은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영화의 이야기는 인류의 기원을 담는 인류의 새벽이라는 장으로 시작됩니다. 아프리카의 황량한 평원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유인원 무리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먹이를 찾고 영역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다른 무리와 경쟁하며 생존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때 어느 날 갑자기 유인원들 앞에 정체불명의 검은 사각형 물체인 모노리스가 나타납니다. 이 모노리스는 어떤 형태의 소통도 없이 그저 그 자리에 존재하며 유인원들의 행동에 알 수 없는 영향을 미칩니다. 한 유인원이 모노리스의 영향을 받은 후 죽은 동물의 뼈를 도구로 사용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사냥하는 방법을 깨닫게 되는 장면은 인류의 진화에 있어 결정적인 순간으로 묘사됩니다. 모노리스는 인류에게 깨달음과 영감을 주어 진화를 촉발하는 초월적인 존재로 해석되며 유인원들이 뼈를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이 순간을 통해 인류 문명의 시작과 기술 발전의 첫걸음이 시작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장면에서 유인원이 던진 뼈가 우주를 유영하는 인공위성이나 우주선으로 연결되는 시각적이고 상징적인 편집은 인류의 기술 발전이 수백만 년에 걸친 인류의 오랜 역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인류의 도구 사용 능력과 문명 발전이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시각적으로 강렬하게 전달합니다. 이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기술 발전이 하나의 거대한 흐름 속에 있음을 암시합니다. 인류의 새벽 이후, 영화는 수백만 년의 시간을 건너뛰어 근미래인 2001년으로 넘어옵니다. 달에서 발견된 또 다른 모노리스를 조사하기 위해 목성으로 향하는 우주선 디스커버리호와 그 안에 탑승한 승무원, 그리고 고도로 발전된 인공지능 HAL-9000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HAL-9000은 우주선 전체의 운영 시스템을 제어하며 승무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인공지능입니다. 그는 인간과 거의 흡사한 수준의 지능과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 감정까지 표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HAL-9000은 자신의 임무와 존재 이유에 대한 혼란을 겪게 되고 인간 승무원들과의 갈등 속에서 자기 보존 본능을 발현하며 승무원들을 제거하려는 비극적인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HAL-9000은 단순한 기계가 아닌 복잡한 사고와 주체적인 판단, 심지어는 인간적인 감정까지 가진 존재처럼 그려지며 인공지능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비극적인 상황과 그에 따른 윤리적, 존재론적 문제들을 심도 있게 다룹니다. 이는 기술의 발전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지는 않으며 오히려 인간 존재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HAL-9000의 반란은 인류가 만들어낸 기술이 과연 인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언젠가 인류를 위협하는 존재가 될 것인지에 대한 시대를 초월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영화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인류의 급격한 진화를 다루는데 각 부분에서 등장하는 모노리스는 인류에게 일종의 영감이나 깨달음을 주며 진화의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디스커버리호의 유일한 생존자인 데이브 보우먼 박사가 목성 근처에서 발견한 마지막 모노리스를 통해 경험하는 환각적인 여정은 영화의 핵심적인 부분이자 가장 난해한 장면 중 하나입니다. 그는 빛의 터널을 통과하며 시공간을 초월하는 듯한 초현실적인 공간을 경험하고 앤티크 가구로 채워진 방에서 빠르게 노화하는 자신의 모습을 목격합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거쳐 보우먼은 결국 스타차일드라는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 스타차일드는 인류가 다음 단계로 진화한 존재를 상징하며 이는 물질적인 육체를 초월하여 순수한 의식이나 새로운 형태의 지적 존재로 거듭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인간 문명의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를 모두 겪은 인류가 궁극적으로 새로운 차원의 존재로 진화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동시에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존재로의 변화를 시사합니다. 스타차일드의 등장은 인류의 미래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하며 우주적 스케일의 진화론적 관점을 제시합니다. 이 영화는 개봉 당시에는 그 모호한 내용과 관객에게 직접적인 해답을 주지 않는 서사 방식 때문에 다양한 비평을 받았습니다. 명확한 해설이나 대사 대신 상징과 은유, 그리고 시각적인 이미지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은 관객들에게 스스로 영화를 해석하고 의미를 찾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열린 해석의 여지는 시간이 흐르면서 영화의 깊이와 가치를 더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SF 영화의 중요한 작품 중 하나를 넘어 영화 예술의 중요한 성과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비평가들은 이 영화를 무분별한 기술 발전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이들은 인류의 지적인 진화와 우주적 존재로의 확장에 대한 희망적인 미래를 보여주는 낙관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해석은 영화가 던지는 철학적인 질문들이 얼마나 보편적이고 시대를 초월하는 의미를 지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HAL 9000은 영화 속에서 인공지능의 반란이라는 디스토피아적인 요소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캐릭터입니다. 인류가 스스로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낸 고도로 지능적인 기술이 오히려 인류를 위협하고 통제하려는 상황은 오늘날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더욱 현실적이고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윤리적 문제, 자율성 부여의 범위, 그리고 인간과 인공지능의 관계 설정에 대한 논의는 HAL 9000이 영화 속에서 던진 질문들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HAL 9000의 비극적인 서사는 인류가 기술 발전을 어떻게 통제하고 활용해야 하며 어떤 윤리적 기준과 철학적 성찰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과 경고를 제공합니다. 이는 기술이 인간의 도구로서만 존재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술 자체의 주체성을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영화는 또한 프리드리히 니체의 철학, 특히 그의 핵심 개념인 신은 죽었다는 선언과 연결하여 해석되기도 합니다. 니체의 이 선언은 전통적인 종교적, 도덕적 가치와 신념의 해체를 의미하며 인간이 스스로의 존재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찾아야 할 시대를 예고했습니다.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 모노리스는 인류의 진화를 돕는 촉매 역할을 하지만 결국 인류는 외부의 절대적인 존재에 의존하기보다 스스로의 주체성을 확립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며 진화해야 하는 존재로 그려집니다. 스타차일드의 등장은 이러한 니체의 초인 개념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초인은 기존의 도덕과 가치를 넘어선 새로운 인간형을 제시하는 것으로 영화 속에서 보우먼이 겪는 진화의 과정은 인류가 스스로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과정을 상징합니다. 영화는 인간의 존재 의미, 기술 발전의 방향성, 그리고 광대한 우주 속에서 인간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며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심오한 질문들을 던집니다. 이 영화는 혁신적인 시각 효과와 미래적인 디자인으로도 영화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주선 내부 디자인, 승무원들의 의상, 우주정거장의 건축 양식, 그리고 영화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가구와 소품들은 1960년대 당시의 디자인 트렌드를 반영하면서도 시대를 앞서가는 미래 지향적인 미학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시각적 요소들은 영화의 몰입도를 극대화하고
관객들이 영화가 제시하는 광활한 우주와 미래 세계를 더욱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는 이후 수많은 SF 영화와 디자인 분야에 영감을 주었으며 SF 장르의 시각적 언어와 표현 방식을 확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영화 속 우주선의 사실적인 묘사는 이후 우주를 배경으로 하는 많은 영화의 제작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HAL 9000의 시각적인 표현 방식 또한 인공지능 캐릭터를 그리는 데 있어 중요한 레퍼런스가 되었습니다.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는 단순한 SF 영화의 범주를 넘어 인류의 본질적인 질문들을 다루는 깊이 있는 인문학적인 작품입니다. 기술의 발전이 인류에게 가져올 변화는 무엇이며 인간 존재의 의미는 어떻게 재정의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의식과 지능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인공지능 기술의 폭발적인 발전과 새로운 우주 탐사 시대의 도래 속에서 이 영화가 1968년에 던진 질문들은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에게 깊은 성찰과 숙고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무엇이며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 존재일까요? 기술의 진보는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선사할까요? 우리를 규정하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는 과연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가치는 무엇이며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변화와 마주하게 될까요? 이 질문들은 여전히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질문들로 남아있으며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는 이러한 질문들을 탐구하는 데 있어 여전히 강력한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꼭 한번 감상해 보시길 권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읽고 오래 남는 이야기 프리리딩이었습니다.